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수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저는 올해 25세로 올라온 과거 유업계 생산직 관련 및 여자친구 결혼 관련으로 몇 번 사연을 드렸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3년 중반에 운이 좋게 S사 반도체 대기업에 정직원을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위치도 페이도 전부 만족하지만 과거 유업계 시절의 근무가 추억이 남아서 간혹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의 실력을 인정받아 특허 제품인 락토 프리 제품 담당으로 부서이동도 받기도 하였었고 많이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결국 이직을 하게 되었지만 파트장님 및 선임들이 항상 언제든 돌아오라고 하였었거든요. 당시 선임들이 잘 대해주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서서 그런지 간혹 그쪽 근처 지역을 가면 같이 술 마시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기억에 남고 향수병인가 싶습니다. 현재 만족하고 계속 다니는 게 맞을지 다시 돌아갈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원래 어디 다녔냐면 우유회사, 예, 우유회사의 생산직을 다녔습니다. 예, 전라도 쪽에. 근데 굉장히 괜찮은 곳을 다녔어요. 다녔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이직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본인이 뼈를 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난 그게 기억나는데. 본인이 회사 자랑도 했었잖아요. 뭐 몇 년에 얼마 받는다. 뭐 노조 있어서 잘릴 위험 없다. 본인 입으로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올해 중반에 지원했는지. 계속 도전해보자. 삼성. 뭐 복지하고 뭐 급여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많아요? 삼성이 생산직은 잘 모르겠어요. 생산직은 삼성도 계열사가 있잖아요. 전자가 있고 SDI가 있고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SDS가 있고 1,000만원요.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뭐냐 하면 이제 그 방세 같은 거 있잖아요. 생활비 같은 거 생각해보면 보통 삼성 쪽 공장들은 문제가 물가가 좀 비싸. 전자 쪽은 수도권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쪽은 보통 수원이나 동탄, 기흥 쪽 이쪽은 땅값이 좀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뭐 아산도 그렇고. 이상하게 삼성 있는 곳은 물가나 부동산이 좀 비싸요. 본인도 그런 거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SK는 좀 안 그렇거든. SK는 좀 한적한 데 있잖아. 무주로 다니고 있다고요? 뭐 일하는 건 어때요? 일하는 거는? 일하고 좀 적응하는 건 어떻습니까? 뭐 사람들하고 올리고 하는 거는? 일단 그게 중요하죠. 뭐 돈도 중요하지만 반지복이 체질이 맞다고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사실 방진복이 적응 못해서 방지복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도 많거든요. 왜냐면 방지복이 답답하거든요. 이게 저같이 비염 있는 사람은 방지복 입으면 죽습니다. 야, 방진복이 체질이 맞대요. 근데 삼성이 좀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일할 때 안 좋은 게 스마트폰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일만 해야 돼요. 괜찮아요? 저도 일할 때는요 스마트폰 매일 만졌거든. 우유 공장 있을 때는. 근데 이 반도체 공장 보안이 3명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반입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할 땐 답답할걸 이게. 여러분 반도체 공장 아시겠지? 입구 쪽에 경비가 그 금속 탐지기 있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쓱 긁죠 이거. 그리고
지나갈 때 왜 그 게이트 하나 있죠. 게이트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삐빅 소리 나잖아 이거. 진짜요? 와. 근데 괜찮겠어요 이거? 괜찮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요? 하... 너무 답답한데 이게. 고민이 크다고요. 내가 보니까 무조건 만족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무조건 만족하는 건 아닌 건데 자취를 하면 거기서 일하는 거 여기서 일하는 건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기숙사 있으면 기숙사가 좋은 게 뭐예요? 방값이 나왔던 관리비 이런 것들이 좀 절약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자취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깨집니다. 이게 생산직을 하더라도 특히 수도권이라면 만약 수원 쪽이라면 수원 쪽 영통구 쪽 자취를 해야 되잖아요. 영통구가 좀 비쌉니다. 수원 사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쪽 동네가 좀 많이 비싸요. 인프라가 많이 좋아가지고 수원 쪽에서도 많이 비쌉니다. 삼성 끼고 있는 곳은 다 비싸죠. 못해도 한 60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나오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요? 아마도 빠진 게 있다. 요것 좀 넣을게요. 요거 빠졌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요 밑에 빠진 거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닌 게 6억 개, 중견회사고, 위치가 지방강의시, 광주입니다. 페이는 3조 3교대, 세후 4,200. 세후 4,200이니까, 세전은 한 5천만원. 5천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노동강도 하, 출퇴근 시간 20분. 그리고 지금 이제 이직한 데가 삼성. 세종시네요. 죄송합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전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구나. 이거 비싼데? 땅값 비싼데 여기? 거품이 심하긴 하지만 월세 비쌀 텐데. 페이 4조 3교대. 성과 포함 세전 유천. 노동강도 중. 현재 기숙사 이육. 그치, 광해시도 이동 예정. 대정이네요. 이사지 출퇴근 40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제 6천, 5천에다가 나중에 뭐 자취했을 경우 고려하면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보면 세후 4,200이고 세전 6,000이면 세우면 한 4,800 되거든요. 4,800 정도. 4,800에서 한 5,000 사이. 요 정도로 보시면 돼. 물론 이게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서울의 아파트 집 마련이 목적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마를 따져가면 당신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요?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하죠. 돈이. 돈 무시 못하니까. 직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 돈. 근데 그런 거야. 맨 처음엔 돈만 보고 왔겠지. 근데 그게 중요하죠. 혹시 그런 거 좀 물어봤어요? 그런 거 물어봤습니까? 나중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정년 일하는 게 삼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계열사마다 좀 달라요. 전자는 사실 정년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 전자는. SDI는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자는 정년에 대해서 아직 물음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정년까지 일하면 SDI가 좀 날 수 있거든요. SDI가 보수는 여기랑 비슷해. SDI는 보통 이제 수원도 있고 울산도 있고 구미도 있고 한 군데 어딘지 모르겠다. 아산인가? 네 군데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SDI는 여러분 아시겠지? 2차전지 만드는 곳이죠.
아니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 전자가 아니구나. 아, 전자가 아니군요. 음, 살아보니까 어때요? 일단 중요한 게 님이 살아보니까 어때? 그 동네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아니면 혹시 뭐 미팅 같은 거 안 하면? 근데 삼성 다니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여직원들하고 이렇게 썸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여직원 비율이 많거든. 대기업 중에서. 전기도 좀 있을 텐데. 예. 전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나중에 뭐 짝을 만나기는 좋긴 하죠. 그분들도 이제 돈을 버니까. 그런 거 없으려나? 아, 그 점은 좋다고요? 진짜 뭐가 없다고요? 아, 없어? 아, 세종시가 뭐 없죠? 예, 세종시가 뭐 없는 곳이에요. 예, 없는 곳이죠. 예, 세종시 뭐 바라면 안 되죠. 자취보다 모아 집을 사는 게 그게 좋지.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무조건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밑에가 낫죠. 여기가 낫지. 세종은 그러기에는 너무 집값이 비싸잖아. 지금도 비싸잖아요. 돈 없으면 뭐 없는 게 좋아. 근데 모르겠어요. 뭐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중요하긴 해요. 돈이 중요한데 근데 근무 환경이 중요한 게 좋거든. 근무 환경은 사람이 좋은 게 좋거든. 근무 환경 사람이. 근데 전기가 인구율이 별로 안 높아요. 무조건이. 이 계열사마 차이가 삼성이 초봉은 높은데 초봉이 높은데 이제 상승률이 높지 않아요. 전기가. 막상 오래 다니신 분들 급여 물어보면 막 엄청 높진 않아 이게. 예. 님이 다니는 곳이 다르단 말이에요. 파운딩 안 맞으니까 막 정신 못 차린 것 봐. 어때 화학 공장하고 비교하면 화학 공장하고 저분은 석화거든요. 저 무조건님은 석화하고 전기하고 다르지 이게. 전기는요 상승이 높지 않아요 이게. 예, 오래 일하는 사람 크게 차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길게 일하기 좋죠. 예, 삼성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부 석화인 줄 아나 본다. 석화. 자기가 석화 출신이니까. 역시 파운딩을 안 나가시니까 정신 못 차리시네. 석화는 상식이 없죠. 석화는. 예, 하극상으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무조건 하극상으로 유명한데. 예, 팀킬로 유명한 데 다니고 있어요. 팀킬. 예. 아, 걱정되긴 하겠다 이게. 건물 경비요. 근데 성과를 빼면 여기랑 차이가 없네. 성과가 얼마 나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작년 성과 얼마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건데. 예. 만약 성과가 1000 정도 되면 이거 빼면 이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재입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여기는 성과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은 좀 규모가 큰 회사는 재입사를 잘 안 시켜주거든요. 재입사를 확실하게 시켜준다는 겁니까?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 말만 그렇게 하는 건 재입사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좀 규모가 있고 인지도 있는 회사들은 사실 난 재입사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대기업 아예 없고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봐봐요. 언제든 돌아오래.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상권이 없어요. 이상권이 없습니다. 생각해봐. 재입사를 하더라도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했을 경우 이분들이 면접장이 갑니까? 아니잖아요. 면접장이 간 사람 누구예요? 회사의 공장장이나 생산부장이나 노조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분들이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 저 말 먹으면 안 돼. 그냥, 자, 잘 들으세요.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잘 들으세요. 정리가 되는데, 그냥 지금 일하시는 데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세금 나중에 돌려받으시고, 예. 나중에 전세 계약 끝나면 돌려받으시고, 여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런 분들 인사권이 없습니다. 인사권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회사의 재입사를 보통 회사 입장에서 반기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나 여지껏 규모가 큰 데서 재입사를 받아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재입사하는 사람을 별로 좋게 안 보죠, 이게. 왜냐? 자기가 싫어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다고? 그럼 또 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이나 좋게 생각하는 타 파트나 이제 다른 직원들은 이미 다니던 사람이 들어오면 아니 뭐야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잖아. 중소기업은 가능하지. 1년 난이 심하니까. 1년 난이 워낙 심하니까. 네, 중소기업은 비일비재합니다. 재입사, 재재입사, 재재재입사도 봤어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봤다니까. 다음 달부터 딴 데 일한다고 했는데 보름 뒤에 또 왔어. 와가지고 다른 데 갔습니까 하면 그거 마음에 다시 왔다 하면서. 그러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계셔야 됩니다. 이 그거 하셔야 돼. 규모가 큰 회사는요 재입사를 좀 안 해줍니다. 이게 안 해줘요. 아 정말로. 님이 그 생각을 했어야 돼. 님이 이미 나온 이상 여긴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사적으로 볼 수 있어도 이 파트장이라 하는 사람들도 면접장이 올 뿐이지 면접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회사라는 게 재입사를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 뽑는 게 낫지. 이미 일하고 자기가 다른 데 가겠다고 그만둔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요, 이게. 보통 채용 공고는 보통 인사과나 이제 총무과에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미 이 사람 뽑았는데 자기가 만약에 님 그만둘 때 그 총무부장이나 인사부장님 면담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냥 나왔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고가 다 가거든요. 보고가 다 가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총무과는요 누가 나하고 들어온지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다 면담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그분들이 다 알아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중견기업 이상 넘어가는 회사는 회사에 룰이 있어요. 사람 뽑을 때 룰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 하면 한 번 나간 사람은 다시 잡지 않습니다. 이건 사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직도. 생산직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건 생산직뿐만 아니라 대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제 짬밥 안에 나간 사람을 다시 들어오는 경우는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갈 때 신중했어야 돼, 수사님.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박혀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님이 주사위 던졌고요. 나는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아까 보면서 파트장님 선임들이 항상 언제든 돌아오라. 이 사람들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 힘이 있다고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노조 위원장이나 뭐 공장장이 모르겠어요. 네. 그 회사의 공장장, 상무, 정무급이나 아니면
노조 위원 자격 돼가지고 회사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몰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자기들도 이 사람들 굽신거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2사 한 사람 뽑았다고 또 노조에서 말 나옵니다. 이미 나간 사람 몇 뽑아줍니까? 그럼 다른 사람도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말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많이 인정받기도 한 거는 내가 저 직원들한테 인정받은 거지 모든 평사원들 직원들한테 인정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가 어느 파트 일하는지 몰라. 생산 라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파트 일하는 사람들만 저 사람 일이 잘하고 못하는지 알지 다른 파트에서 이 사람이 못하는지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보통 라인에 처박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라인 한 바퀴 싹 도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라인만 맡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이름도 잘 몰라. 내 식구 아니면. 보통 그렇지 않나요? 공장에서 일하면 옆옆 라인이 어떤 사람인지 짬밥이 어떻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 라인하고 교대하는 사람만 아는 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하는 건 저 사람들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들 몰라. 에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자, 잘 들으세요 수사님. 나가면 남입니다. 회사 나가면 남이에요. 아무리 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입니다. 물론 이미 사회생활을 해본 지 얼마 안 되고 나이 어리기 때문에 정이 많기 때문에 전 회사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생활을 했어야 돼. 내가 이 회사를 나오면 다시 이 회사를 다시 들어올 일은 없겠구나. 원래 선택이란 게 그렇습니다. 뭔가 선택을 하면 포기를 해야 돼요. 다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린 나이에 남자 입장이 쉽지가 않죠. 근데 항상 그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길을 놓이죠. 그럼 하나를 쥐면 하나를 버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 가지고 갑니까? 다 가지고 하려고 하다 하나도 못 집는데. 내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를 버려야 돼.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안 휘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그래도 대기업이 들어왔고 회사 나쁘지 않고 그러면 적응해야죠.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하고 만난 횟수도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이분들도 님한테만 자꾸 이렇게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님도 여기 생활 익숙해지면 여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그 전에 공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겁니다. 님이 아직 나이 거리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의 어떤 정이라는 것에 익숙하고 그동안 그 전의 회사에 대해서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지. 뭐 저는 그런 감정 없는지 아십니까? 저도 뭐 다른 데 이직하고 있을 때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막 보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뭐 하는지도 몰라. 어디가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된다니까. 님 나이 먹어봐요. 지금 25살이잖아. 28 대박. 그럼 얼굴도 까먹어요 진짜. 이름도 까먹어. 시간이 다 해결하는 겁니다. 시간이.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차피 재입사는 힘들다. 저 사람들이 많은 저렇게 하는 거지. 회사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 재입사를 바라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 이미 나가면 납니다. 말만 저렇게 하는 거다. 저 말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내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 회사에 적응하는 게 낫다.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은 버려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